네이버와 구글 이 둘 중에서 어떤 검색 엔진에 집중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두 검색 엔진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떤 채널이 나에게 더 중요한지,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일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류지안이라고 하고요. 이 채널은 비즈니스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 AI 활용 마케팅, 마케팅 자동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이 두 가지 검색 엔진 중에서 어떤 검색 엔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2023년 8월 1일 날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기간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가 점유율 1위고 퍼센트가 거의 58% 정도 되죠. 그리고 구글의 점유율이 2위라고 나오고 그 퍼센트는 약 33% 정도 되죠. 그리고 3위는 다음이고요. 점유율이 약 4% 정도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고 보통 한국의 언론사들은 이런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 기사나 어떤 자료들을 만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는 해외의 리서치 기관에서 공유하는 데이터입니다. 동일한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Search Engine Market Share 우리나라에서 검색 엔진의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동일한 기간에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가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이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에서 검색 엔진 점유율 1위는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로 나옵니다.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 되고 2위가 네이버인데 41% 정도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위가 빙이고요. 4위는 다음으로 나옵니다. 방금 보신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랑 좀 많이 다르죠. 일단 1위랑 2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오고 있고 3, 4위도 좀 많이 다르죠. 저는 그동안 해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SEO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한국 리서치 기관이랑 해외 리서치 기관이 발표하는 구글과 네이버의 한국에서의 검색 엔진 점유율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 번씩 해보는데 비교할 때마다 한국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항상 네이버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구글로 나오고요. 외국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항상 그 반대로 나옵니다. 구글이 1위고 네이버가 2위로 나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발표한 게 맞다, 외국에서 발표한 게 맞다, 저도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뭐 우리는 국내에서만 마케팅을 하니까 네이버만 신경 쓰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SEO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구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구글 SEO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그 네이버에서 먹혔던 네이버 블로그 하는 방법 이런 거를 그대로 구글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구글 검색 점유율은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을 내면 대략 9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강세인 편이라서 어떤 데이터를 보건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 네이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글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검색 엔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카페 같은 그런 커뮤니티 이용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뭐 개인적인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뉴스를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것들을 검색을 할 때 유용한 면이 많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옵션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는 떠나서 어쨌든 광고 옵션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셋업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누구나 쉽게 사실은 뭐 네이버 블로그는 셋업하기가 정말 쉽죠. 이런 걸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주로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부터 구글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구글은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웹사이트 SEO 작업을 제대로 해주면 공정한 올게닉 트래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게닉 트래픽이라는 거는 검색 엔진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을 해서 우리 웹사이트로 방문을 한 그런 자연 유입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자연 유입 트래픽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구글 애즈를 사용하면 좀 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분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담당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많이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업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보이고 있냐면 구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연 유입 무료 트래픽이죠. 이 무료 트래픽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연 유입 트래픽은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쓰건 광고 단가라는 거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구글의 광고 단가는 그래도 아직 낮은 편이고요. 네이버의 광고 단가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부분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 단가를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전부 한국어 키워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를 해야 되는지, 구글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기업이나 이제 브랜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시장을 타깃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한국 시장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이버랑 구글이랑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믿건 외국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믿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어느 하나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둘 다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네이버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나 검색 엔진의 전략들을 보면 구글을 항상 많이 따라가거든요. 왜냐? 구글이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 1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 SEO를 깨우치면 네이버에 적용을 하면 대부분은 맞아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검색 엔진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그런 원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 혹은 아직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무조건 구글입니다. 구글에 올인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략하고자 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검색 엔진이 점유율이 아주 높은 검색 엔진이 있다면 이렇게 또 둘 다 하셔야겠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